안녕하세요. 사브TV 벤더빌트입니다. 3월 30일 드디어 GTX 개통을 합니다. 저희 사브TV도 GTX 개통과 맞춰서 새롭게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브TV는요, 역세권을 포함한 철도망, 도로와 공항을 포함한 교통망, 부동산, 실거주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보, 그 다음에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재테크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GTX를 타봤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GTX 그 인플루언서들을 좀 모시고, 그리고 또 기자분들 모시고, 이렇게 좀 시간을 갖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GTX를 직접 타보고 느낀 소감, 제가 영상을 2개 정도 올렸는데, 오늘은 내일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개통하기 전에 이러한 소감을 먼저 좀 얘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좀 주목해야 되는지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GTX 얘기만 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방송은요, 약간 다른 컨텐츠로 진행을 할 겁니다. 기존과 좀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곧 4월이 되면, 좀 라이브로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 저의 장점은 아무래도 좀 철도망과 교통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께 진행되고 있는 여러 발표들, 또 내용들, 거기에 담는 의미들, 또 그게 부동산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얘기를 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정보를 전달할 때는 제 얼굴을 좀 화면 비중으로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따금씩 제가 얼굴을 직접 드러내면서 여러분들의 여러 궁금한 것들을 같이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GTX 얘기를 하고 싶은 것들은 내일 개통을 한단 말이에요. 개통을 하기 때문에 GTX A노선, B노선, C노선, 그 다음에 또 지난 1월 말에 발표한 D노선, E노선, F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4월 10일 날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운행하는 게 약간의 총선을 염두에 둔 것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수서까지만 일단 가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구성역을 패스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이 타보면 동탄, 성남, 수서 여기 3개밖에 없는 겁니다. 과연 3개의 역을 정차하기 위해서 개통하는 게 맞을까? 또는 아니면 구성역까지는 그래도 개통을 하고 했어야 되는가라는 여러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좀 선거를 염두에 두고 좀 약간 한 박자 빠르게 개통한 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마찬가지로 했을 것 같고요. 일단은 3월 30일 날 토요일 날 개통을 합니다. 요금도 다 나왔죠. 4,450원입니다. 그래서 기본 요금 플러스 5km당 250원. 제가 예전에 4,500원 되지 않겠어요? 라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2년 전부터. 근데 그대로, 그 결대로,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게, 그 기본 요금이 3,200원인데 그 요금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근데 우리가 지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그 3,200원이라는 기본 요금 안에는, 서울시 지하철 요금, 그러니까 수도권 지하철 요금과 플러스 어떤 GTX에 대한 어떤 추가 요금이 기본 요금 안에 같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가 올 하반기에 또 기본 요금을 올립니다. 기본 요금이 올라가면 GTX 요금도 연동되는 거냐? 아직까지 뭐 국토부의 공식 답변은 없었어요. 제가 좀 물어봤을 때 공식 답변은 없었지만, 저는 검토 과정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같이 연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지하철 요금이 뭐 150원 또 올라간다. 그러면 GTX의 기본 요금도 현재 3,200원인데 3,350원 올라간다. 그러면 뭐 4,600원 정도 뭐 동탄에서 수서까지 가는데, 그리고 보시면 그냥 한 정거장당 500원 정도 더 올라간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요금 체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예전에도 한번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 수도권의 지하철의 의미는 뭡니까? 라고 하면 1980년대에
그때 지하철에 1, 2, 3, 4, 5선이 막 생겼습니다. 88 올림픽 하면서. 그때가 어쩌면 지하철의 1기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90년대, 00년대 생기면서 지하철이 5, 6, 7, 8이 생깁니다. 그리고 1, 2, 3, 4, 5선이 노선이 확장돼요. 그러니까 수도권 시대가 온 거죠. 그게 지하철의 어떤 2기, 2세대 이런 느낌 아닐까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2000년, 00년, 2000년 들어가고 2010년 들어가면서 각 지자체마다 주로 발표했던 게 뭐냐면 도시철도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뭐 의정부시, 용인시, 뭐 김해시 이런 데에서 자기네 지역과 거점 도시를 연결하는 이런 정도의 어떤 소규모 지하철, 일명 도시철도 이러한 사업들이 상당히 유행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 이제 10년, 20년이 지나고 10년, 15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세금을 잡아먹는 하마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여러 진행하다가 이제 사업들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정기도에서 발표한 공약들은 실제로 진행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니면 어떤 동탄이란 아니면 위례 같은 어떤 특별한 계획도시라고 하면 이미 어떤 트램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철도를 놓기 위한 기반시설을 갖춰놨단 말이에요. 갖춰놨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은 진행되겠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지만 구도심과의 연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과정이 어떤 뭐 지하철에 수도권 지하철의 뭐 3세대, 3기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GTX는 광역화된 거잖아요. 근데 광역인데 뭐가 더 붙죠? 급행이 더 붙는 겁니다. 광역 급행이라는 게 붙는 거예요. 또 다른 지하철의 모습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GTX에 대해서 빨리 적응하는 게 좋습니다. 빨리 적응하시고 GTX라는 게 그러면 정말 뭐 시간이 빠른가요? 의미가 큰가요? 부동산이 올라갈까요? 저는 영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자꾸 광역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서울의 인구들이 자꾸 수도권으로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광역화, 제일 문제가 뭘까요? 교통입니다. 뭐 일자리 따라서 갔어요. 좋은 주거 베이스로, 좋은 아파트로, 좋은 신도시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문제가 뭐예요? 교통이라는 거예요. 서울로 아무래도 출퇴근을 하다 보면 지금도 서울 외곽에 있는 어떤 도시 같은 경우 서울 도심에 대한 접근성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올림픽도로 아니면 강변북로 이런 데는 아침 7시만 되면 차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간에 트래픽이 싫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어떤 지하철의 확장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GTX가 딱 그거랑 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시대의 교통망, 그게 GTX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저는 의미를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GTX의 도보권, 그러니까 GTX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곳, 뭐 예컨대 반경 한 500m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거리에 있는 어떤 단지나 주거 시설과 거기서 1km, 1.5km, 2km는 상당한 가격적인 어떤 차이, 수요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비싸더라도 개통하기 전이라면, 아무래도 GTX 개통하기 전이라면 가급적 GTX로 들어가 주시는 게, 도보권 안으로 들어가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개통하기 전이라면, 개통하지 않았잖아요, 별개. 지금 3개밖에 개통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역들에 있어서는 좀 비싸더라도 도보권을 꼭 사수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선이 확장되고, 이번에 1월 말에 이제 DEF 노선을 발표했어요. 물론 그것도 약간의 어떤 선거에 대한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하나씩 좀 제가 새겨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 전체 노선에 대한 의미, 어떨까요? 뭐 DEF 언제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아시는,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철도 계획을 한 12년 정도 했었어요. 그리고 역세권이랑 노선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들 한 20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부동산도 상당히 한 10년간 이상 했었고요. 이러한 것들을 좀 결합해서 역세권이라는 어떤 저만의 컨텐츠, 어떤 저만의 얘기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에 대한 차별성이 뭐냐면, 다른 분들은 노선을 발표로 하면 발표에 대한 이슈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을 분석하면 지역의 어떤 노선에 어떤 노선이 들어온다, 이 얘기를 곁들여서 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노선이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 노선이 어렵다고 보거든요. 노선의 가치가 별로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에 대한 변별력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그거는 저희 방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 사브TV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이러한 변별력, 이러한 인사이트들을 조금 경험적인 측면에서 얘기해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DEF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상당한 오랜 시간이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 지금 A 노선이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연결되는 것도 지금 계획상으로는 올 하반기 12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총선 지나고 나면 이게 다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결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제 급할 게 없다는 겁니다. 내년 2025년에 선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이벤트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무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상황 따라 현실적인 측면 따라 간다는 겁니다. 급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하진 않을 거다라고 하면 굳이 A노선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을 올 하반기 12월 안에 개통할 수 있을까? 저는 녹록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25년 얘기를 하는 것도 그것도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25년 개통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D노선, E노선, F노선 여러분들 언제 될 것 같아요? 30년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도 못해요. 30년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올 수도 없습니다. 이제 막 한 5년 동안 검토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할 겁니다. 냉정하게. 그래서 그 냉정한 평가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여러 기쁨들이 좀 힘들어할 수도 있고, 그러한 예상들, 생각들이 생각보다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씩 노선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 방송을 조금 더 주목해서 봐달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 그나마 DF 중에 관심이 있는 건 D밖에 저는 없습니다. 만약에 F 노선이 실제 운행을 하면요, 오늘 오랜만에 하는 방송이니까 F 노선이 실제 운행이 되면 저는 이 바닥을 좀 떠나야 될 것 같아요. F 노선이 실제 운행되면. 철도는요, 도로처럼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순환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 노선은 각각의 선구에 대한 선로 조건들, 그다음 속도를 낼 수 있는 것들 다 틀립니다. 근데 F 노선이 GTX 다닌다? 저는 그러면 이 방송을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노선은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고요. D 노선은 되게 이쁜 노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노선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기로 하고, 이런 미래 가치에 대한 얘기들은 제가 꾸준하게 이어서 방송하겠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과감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GTX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철도망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5년 전, 10년 전부터 꾸준하게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에요. 꾸준하게 얘기했고, 그리고 저는 좀 약간 엉뚱한 얘기를 좀 종종 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 어떠한 발표에 대한 이슈가 분명 중요해요. 그 이슈에 따라 가격이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변하는지도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노선이 안 되게 하려면, 노선이 되게 하려면, 물론 예타라는 걸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예타를 면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결대로 가더라. 그리고 나중에 그 예타라는 것들도 제가 예타를 직접 해봤단 말이에요. 물론 기술적인 측면, 수요적인 측면 중요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어떤 정치적인 상황들 절대 무시 못해요. 그러면 이 노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예타가 좀 할 수 있게 끌고 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되게 조심스러운 방송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과감하게 저는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는 이유는 그러한 점. 그리고 저는 철도만 하지는 않습니다. 도로, 그 다음에 공항까지 다 갑니다. 왜? 다 교통이기 때문에 굳이 배까지 가진 않아도 되잖아요. 맞죠? 도로와 공항까지는 같이 갑니다. 그래서 교통망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세권은요, 본질적인 게 부동산이에요. 역세권을 공부한다는 게 뭐예요? 철도가 생기는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역세권의 의미도 얘기해 드리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이런 시장에서 무턱대고 부동산을 사라?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좋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본질적인 것들, 돈에 대한 속성,
그다음에 경제적인 것들, 결국 어떤 사업적 마인드 이런 거 다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꼭 부동산이 다냐? 그렇진 않잖아요. 그럼 부동산은 우리가 배우는 목적,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실거주하는 목적이 무조건 돈은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돈과 관련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라면 어떤 재테크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때로는 주식, 때로는 가상화폐, 때로는 다른 사업들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얘기들을 하나씩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브TV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응원이 이 방송에 있어서 저에게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